말씀이시죠? 예. 자,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 신년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11쪽입니다. 재밌는 게요. 기자들한테 5시 엠바고를 모두 9장, A4 9장에 해당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총평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 의원님께서는 페이스북으로 먼저 보셨다고 하셨어요. 일감 어떠셨습니까? 평소에 내용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닌데요. 네. 1년을 돌아보셨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을 잘하고 싶어 하신다. 엄청 성공에 대한 목말라 있고 네. 거의 뭐 워커홀릭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그 의지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시다. 네. 어떠십니까? 총평. 예, 제가 뭐 얼핏 봤는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제들을 잘 담고 있다. 저의 관심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5가지 과제 중에서 마지막 5번째라 했던 이제 평화 문제. 뭐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매진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평화 문제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상세한 분석은 한 꼭지 한 꼭지 들어보면서 말씀을 좀 일일이 다 할 거예요? 네, 일일이 다. 예. 아니 요새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동접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다들 죽을 고비를 넘겨서 빛의 혁명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또 국민주권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관심들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분절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 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 추천제, 국민 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업무보고였습니다. 네, 되게 그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게 부처별로, 그러니까 다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라이브의 생활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업무보고를 라이브로 하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장관이 깨지기도 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보니까 엄청 나중에 수습하느라 애도 먹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일단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짜고치기였었잖아요. 근데 의외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특정 이슈가 너무 부각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이슈가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대통령 한마디가 맞습니다. 전체 동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위험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음을 갖고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도 하겠지만 더 대통령의 관심 분야에 지나치게 그렇죠. 자원이 네. 집중되는 폐해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하고 싶고 내 마음같이 다른 관료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같이 잘하자는 그런 환기 차원이나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정부 정책 결정,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자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게 국민 주권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뭐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많이 했고 백성들과 소통한 노력은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뭐 청와대 앞에도 그 춘추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네, 조선 태종 때 설치했는데 네. 실제로 신문고를 두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그 기자들이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했더니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한 노력은 우리 전통에도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언론이 국민들과 권력 사이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언론 네. 마음대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왜곡된 현상도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졌다는 거. 왜곡이 불가하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취재 편의점 같은 네. 데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게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